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3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FMC 11월 달 끝났네요. 많이 이제 우려하고 또 경계하고 이런 심리가 이제 FMC 전부터 좀 작용하고 있었는데 일단 매듭이 지어졌고요. 크게 변동한 사안은 없는 것 같아요. 생각했던 수준 그리고 매파적인 어떤 기조는 기존에도 그랬기 때문에 사실 약간 스탠스가 좀 피벗에 대한 기대를 했던 부분이 사그라들긴 했지만 그래도 크게 벗어난 수준은 아니었다. 근데 어제 미국 시장이 또 크게 또 반응을 했죠. 그래서 저도 어제 좀 늦게 보다가 잤는데 사실 급락 전에 이제 잠들다 보니까 아침에 좀 깜짝 놀라게 나스닥이 3% 넘게 빠진 걸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요. 국내 시장은 어느 정도 좀 반영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지수의 어떤 흐름 오늘 이제 패턴이 좀 나온 것 같고요. 그만큼 악재에 좀 둔감해지고 악재에도 더 이상 빠지거나 전저점을 이탈하거나 하는 흐름이 전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정도 지금과 같은 어떤 긴축 기조라든지 금리에 대한 어떤 인상 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국 증시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 선행적으로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섹터 단으로 이제 접근하고 업종 종목적으로 접근해야 되겠죠. 그래서 괜한 겁을 먹는다든지 지금 보면 이제 굉장히 의견들이 첨예하게 갈려 있잖아요. 하락에 대한 의견 또 상승에 대한 의견. 근데 이제 굉장히 좀 어제 미국장 같이 폭락하는 그런 어떤 장세 속에서는 두려움에 휩싸이고 또 하방론자의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요. 사실 2차 전지는 신고가 종목이 나오고 있잖아요. 어떤 섹터, 어떤 업종, 어떤 테마에서요. 역사적 신고가가 나온다는 거는 의미가 큽니다. 의미가 크다는 게 뭐냐면 이게 증시 전체에 대한 부분이 하방으로 완전히 열려버린다든지 어떤 리스키한 어떤 위기 상황이 발동된다든지 이런 거에서 좀 벗어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집된 세력들, 어떤 특정 메이저 집단들, 외국인 기관의 어떤 집단들 이쪽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날리는 거죠. 신고가 날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그 시장에 대한 안정된 흐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이제 큰 손, 메이저의 어떤 그 흐름을 따라가야 되죠. 그래서 대중의 의견, 대중의 반응, 대중의 시각을 우리가 따르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어떤 비관론자가 나와가지고 얘기해서 거기에 추종하고 이런 것들은 대중이에요. 우리는 대중이 아니라 메이저들이 행동하는 것들, 자금을 집행하잖아요. 2차전지에 집행하고. 그 메이저의 시각과 큰 손들, 자금력이 큰 수백, 수천억 조 단위로 이렇게 굴리는 어떤 메이저 집단이 움직임을 따라가야지 괜히 그런 분위기라든지 대중적인 어떤 그런 거에 휩싸이면 안 된다는 거죠. 주식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아셨죠? 메이저의 의중을 간파해야 되고 그들의 움직임은 수급과 차트에서 드러나고요. 결국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전략을 세우고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이 이제 한국 시장의 지수 리딩은 2차 전지가 주도할 것이다. 이제 조금만 여기서 더 2차 전지 기업들이 올라가고 신고가 내고 하면 사실상 이제 한국 증시 내에서 반도체 업종에 대한 시총 비중보다 2차 전지에 대한 시총 비중이 더 높아질 거예요. 지금 한 300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상 성장률이 월등히 높고 지금 10년 계속 성장할 거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 시장의 시가총액 비중은 2차 전지 업종이 압도할 것이고 지수를 리딩하는 업종이 될 것이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 2차 전지가 완전 지수를 돌려 세웠죠.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 이제 상당히 이제 이어질 걸로 생각하고요. FMC도 꺾지 못한 신고가의 흐름들, 또 강세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장 정리해보면서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죠. 지수 마감부터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0.3% 약세 마감했고요. 2329포인트, 상승 종목 수는 300 종목 정도,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았죠. 500 종목. 그래서
하락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오늘. 거래대금은 9.1조니까 평소보다 더 나온 겁니다. 더 터졌고요. 코스닥은 690포인트, 0.46% 약세, 4.6조 해서 크진 않죠. 특정 업종만 움직이고 있으니까. 상승 종목 수 570종목, 하락 종목 수 860종목으로 역시나 하락 종목 수가 많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기관이 좀 팔았어요. 코스피에서 기관이 5,800억, 코스닥에서 1,000억 정도 팔았고요. 외국인은 순매수였습니다. 양시장 모두. 코스피에서 1,700억, 코스닥에서 300억대 순매수. 선물은 큰 변동이 없었네요. 증시 주변 자금은 오늘 고객예수금은 조금 늘어서 50조, 그리고 신용유무자 잔고는 변동은 없었네요. 16조, 1,000억. 그리고 이제 오늘 그 해외 증시, 어제 미국 증시 나스닥이 3.3% 빠졌어요. S&P 2.5%, 다우가 1.5%. 뭐 한국 증시가 워낙 이제 선행적으로 6개월 먼저 미국보다 빠지다 보니까 지금 미국이 빠지는 것보다 덜 빠지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것들. 그리고 지금 대만하고 중국 증시에서 그 정치적인 어떤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자금이 굉장히 이탈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자금들이 되려 이제 한국의 이제 비중, 뭐 어떻게 보면 이머징 마켓의 비중을 좀 높이는 그런 부분에서 반도체 2차 전지 중심으로 이제 수급이 유입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우호적인 어떤 한국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것 같고요. 오늘 아시아 증시, 니케이 증시 보합 마감했고 대만은 0.8% 빠졌습니다. 그래도 양봉 전환했어요. 홍콩이 많이 빠졌네요. 3.4%. 상해 증시는 보합 정도 마감했고요. 그래서 오늘 아시아 증시는 좀 혼조 흐름을 좀 보여줬고 코스피 지수 흐름 오늘 양봉 전환된 게 의미 있어요. 보시면 마이너스 1.6%로 시작했지만 보합까지 올려 세우는 5일선 지켜내는 흐름. 그리고 코스닥도 양봉 전환. 마이너스 0.46% 약세지만 양봉 전환하면서 21선 지켜내는 흐름. 하지만 이게 좀 불안합니다. 아직은 지수 차원에서는. 불안한 모습. 코스피는 그래도 61선 붙이는 흐름. 요걸 이렇게 돌파시키면 조금 더 반등 랠리가 좀 상당히 이어지겠죠. 2차전지 업종 지수입니다. 장기 평선 뚫고 나서 돌파하고 음봉 났다가 다시 양봉으로 돌려세우는 형태. 역시나 이제 큰 매물대는 지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가장 강하고 이건 전고점을 돌파하는 거는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2차전지 업종의 주요한 또 종목들은 조정 시에 기회가 될 수밖에 없는 업종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고 헬스케어 업종은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이제 추세가 전환되려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매크로가 변화해야 된다. 금리 환경이 변화해야 된다. 반도체 업종도 저점을 다지는 흐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간은 좀 필요할 겁니다. 어쨌든 업황이 돌아선 건 아니거든요. 인터넷 플랫폼 그리고 게임 업종 역시나 아직은 바닥을 확인했다고 볼 수 없는 진행형의 어떤 흐름들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가 시장을 압도하는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투자 전략도 그 중심으로 짜는 게 가장 안전하다. 원달러 환율은 이제 조금 상승에 대한 제한이 좀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 다시 또 회복하는 흐름들. 나스닥 증시 또 오늘 미국장이 좀 나쁘지 않게 좀 마무리가 된다면 사실 한국 증시에는 괜찮은 흐름으로 좀 연결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황 관련된 리포팅, 미래에셋 리포팅 한번 볼게요. 코스피, 코스닥, 미국 4연속 자이언트 스텝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하락 출발했다. 다만 2차전지 관련주 상승하면서 지수 낙폭을 축소했다. 2차전지 중심으로 강세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이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 오늘 진짜 강했죠. 7%. 차세대 응급지 사업 본격화. 인터넷 게임 업종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또 금리 인상의 기조가 매파적이기 때문에 금리에 민감하면서 안 좋은 그런 업종이 대표적으로 많이 빠졌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은 지금 그 제로 코로나 완화 기대감에 이제 반등이 좀 나오긴 했는데 뭐 당국에서는 제로 코로나 유지한다는 발표에 실망감이다. 중국은 지금 코로나 상황이 아직 끝나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흐름이 되고 있네요.
어쨌든 연준은 뭐 좀 이따 이제 자세한 리포팅 보겠지만 11월 FOMC 회의에서 75bp 기준금리 인상했죠. 예, 시장 예상대로 했고 일단은 4%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는 0.5% 올릴 걸로 예상이 되고 큰 변동이 없다면 어쨌든 피봇은 아직은 시기상조자. 예. 근데 이제 시장이 좀 크게 반응하면서 빠졌던 거는 최종 금리, 터미널 금리라 하죠. 최종 금리 수준이 좀 높아졌다는 부분, 또 금리 인상 중단은 시기상조다는 어떤 파월의장의 발언이 낙폭을 좀 키우는 흐름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금리의 상단폭 자체가 내년 3월까지 5.25%까지, 와, 이 5.25%좀 상상이 안 가는 수준인데요. 어쨌든 이쪽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어떤 그 부분이 작용했고요. 내년 3월까지는 3번의 FOMC가 예정돼 있는데 어쨌든 지금 75bp보다는 낮게 올릴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자체로만 해도 5.25%, 와, 이 되게 큽니다. 일단은 금리 피크 레벨이 좀 높아질 거라는 우려가 나스닥 폭락을 만들었는데 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매월 이제 발표되는 고용, 물가 데이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마 이제 연준이 판단을 하겠지만 뭐 이렇게 열어둔 거죠. 예, 그만큼 지금의 뭐 물가 상황 자체가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했다. 이렇게 좀 해석해야 될까요? 해석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매크로 어떤 관련해서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 자체가 추세적인 어떤 상승으로 돌려지기에는 조금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만큼 기술주 또 이제 국내 바이오주들 이런 것들이 아직은 좀 추세 전환돼서 강하게 치고 달리는 흐름은 조금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FOMC에 관련해서 이제 자세한 리포팅 하나 볼게요. 메리츠 증권 건데요. 완화 기대는 시기상조다. 어쨌든 그 75bp 인상을 하면서 통화정책의 이제 시차와 누적된 인상 효과를 고려하겠다는 부분이 시장이 좀 도비시하게 이제 해석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주시장 올라가고 막 금리가 이제 국채금리 좀 떨어지고 이런 흐름이 전개되다가 기자회견 하면서 핵심은 기자회견이죠. 기자회견 하면서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매파적이다. 이런 게 확인되면서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한 거죠. 사실 뭐 최근에 또 주가 상승 배경, 주가 이제 반등 배경 자체가 뭐 이거 명분 가지고서 이제 한 거죠. 피벗 기대감. 근데 연준은 이번 회의에서도 터미널 레이트, 최종 금리 상단이 높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남기면서 기존 입장보다 조금 더 호키시한 스탠스였다는 해석을 해볼 수 있다. 여전히 연준의 인상 속도 조절을 고려할 때 인플레이션 지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CPI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계속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피벗 기대 형성을 경계하는 듯한 발언들이 있었다. 물가를 낮추는 게 지금 목표인데 자꾸 막 이런 기대를 하고 그러면서 주식시장 부동산이 뭐 안정이 안 되고 다시 또 오를 기세를 보인다. 이러면 이제 눌러야죠. 연준 입장에서는. 그래서 첫 번째, 선제적인 완화는 하지 않을 것이고, 두 번째, 인상 종류를 생각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세 번째, 언제부터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느냐보다 얼마나 높이 금리를 올릴 것이며 얼마나 오래 유지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해서는 어느 순간에는 언급을 해야 할 것이나 그 시점이 이르면 다음이나 그 다음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래서 12월에 좀 뭔가 속도 조절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는 해볼 수 있는데 또 뭐 결정한 바는 없다. 뭐 참 뭐랄까 여지를 안 주려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시점을 예상하여 도비시하게 반응하는 것을 굉장히 경계한다는 거죠. 지금은 물가 떨어지려면 자산 시장도 오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실질 금리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인플레 기대가 상승한 것은 연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거죠. 이를 통제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호키시한 것들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어제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제 자고 일어나니까 이렇게 빠져 있더라고요. 어쨌든 뭐 국내 증시는 미국에 그대로 연동되지 않는 흐름으로 그래도 좀
나은 어떤 모습들을 보여줬던 것 같고요. 2차전지 종목들 굉장히 강했는데 종목들 한번 찬찬히 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삼성전자는 0.6% 정도 이제 밀렸는데요. 지수보다 약세였죠. LG엔솔이 장 초반부터 바로 이제 올려쳤어요. 와, 이거 진짜 강하네. 어쨌든 오늘 보시면 마이너스 1.5%로 출발했는데 바로 10분 안으로 돌려 세우고 양봉으로 돌려 세우고 쭉 그대로 계속 밀어 올렸어요. 그만큼 매크로 때문에 떨어지면 사겠다는 수급이 대기하고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 같이 수급이 같이 그냥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와, 이거는 진짜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끊임없이, 특히나 이제 상장 첫날에 이 거래량이 터진 이 지점도 어쨌든 좀 무시해 가면서 굉장히 세게 이제 위로 올려친다는 거죠. 그래서 LG엔솔이 이렇게 강한 흐름을 꺾지 않고 이어간다면 2차전지 업종은 시장에서 계속 주도 업종과 또 강한 어떤 흐름들을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대장주의 중요성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성 SI도 마이너스로 출발하고 또 상당히 마이너스를 오늘 보시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LG엔솔 올라가는 거 따라서 같이 쭉 올라가는 형태. 또 LG화학도 마찬가지로. 요즘은 이제 LG화학도 그 양극재 또 이제 이전지 소재 업체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죠. 결정적으로는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7%. 이게 마이너스 3%로 시작했다가 장중 변동성이 굉장히 큰 거죠. 결국 이제 차세대 응급제 사업 본격화 기대감에서 지금 국내에서 유일하게 배터리 4대 소재인 양극재, 응급제 항세 생산하면서 또 LG엔솔이 또 이제 포스코 케미칼의 응급제를 좀 더 늘리는 그런 걸 아마 요청할 거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하고, IRA 미국의 이제 그 법안에 제가 볼 땐 최대 수혜주가 아마 이제 응급제가 되지 않겠는가. 또 이제 또 합작사 이런 것들 증설에 대한 협상 추진들이 협의 중에 올해 내 합작사 형식으로 북미 지역의 응급제 증설을 협의 중이다 하면서 결국은 이 기대감들을 계속 주가 상승으로 이제 이어가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3% 상승으로 역시나 2차전지 부각을 시키는 흐름들. 그래서 오늘 보시면 다 2차전지 중심으로 플러스고 나머지는 다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그래서 코스닥 넘어가서 에코프로빔이 1.7% 강세, 에코프로가 3%, LNF도 플러스 흐름 냈죠. 첨보, 성일하이텍, 페베배터리, 대주전자재료, 동아기업, 2차 전지만 올라가는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노신소재, 신고가 부근에 있는 또 2차 전지 기업이죠. 또 일부 이제 반도체 기업들, HP, SP, 원희가 IPS, 이런 기업들, 심텍, 이런 기업들, PNT는 이제 2차 전지 장비 회사죠. 이런 기업들이 오늘 강세 흐름을 좀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중심, 일진 머티리얼즈 1% 상승세, SKC 또 3% 상승. 오늘 SKI 테크놀로지가 좀 빠졌어요. 실적이 어제 어쨌든 좋진 않게 나왔는데 이제 거의 적자가 끝마무리 단계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밑꼬리 그리면서 다시 또 올라오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오늘 코스모 신소재 2% 상승, 그리고 대주전자재료도 1.6% 상승, 이런 흐름들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코스모 화학이 오늘 좀 많이 올랐네요. 6% 상승. 그래서 코스모 화학은 이제 폐배터리 회사로 이제 탈바꿈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강세를 보였고, 2차전지 장비 회사들도 오늘 굉장히 강했습니다. 원준 8%, 하나기술 3%, 대보마그네틱 3.5%, 엠플러스 2.9%, 원익 P&E가 이제 3.7% 상승, 이노매트리도 5% 상승, A프로가 4% 상승, 코인테크 2.5% 상승. 그래서 2차전지 장비 회사들도 상당히 강한 흐름들. 아바코도 오늘 0.6% 플러스로 돌려 세웠네요. D&T도 오늘 6%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소재, 장비 다 같이 급등하는 모습이고, 또 미래나노텍 같은 기업도 2차전지 부각되는 모습으로 상한가 쳤어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 재건 또 이제 네옴시티 관련 주들이 이제 또 강세를 보이는데요. 뭐 현대 에버다임 뭐 이런 기업 실점 6% 상승, 도어 엔지니어링 이런 것들은 16% 상승했네요. 데모도 3.7%, 뭐 대장주 유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묵지 가면서 실적 나오는 기업들 두산바케비 1.5%, 현대 두산인프라코어 6%, 현대건설기계 6.7%. 해서 묵직한 기업들도 이제 강세를 같이 보이는 흐름으로, 이게 테마단의 흐름에서 조금 더 등치 있는 기업들까지도 같이 이제 모멘텀을 받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네요. 그만큼 이제 이 우크라 재건 그리고 이제 네옴시티 관련 테마가 이 작은 어떤 뭐 그런 테마가 아니라는 거죠. 테마긴 하지만 정말 실질적으로는 또 수혜까지도 올 수 있는 그런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메이저 측들이 수급을 붙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시세 흐름들이 좀 전개되고 있다 생각이 되고요. 그만큼 이 부분도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시장은 사실 상당 기간 조금 지수는 강세장으로 가긴 좀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개별 종목, 개별 테마, 개별 섹터에 대한 전략을 계속 가져가야 되고요. 그만큼 뭔가 기준적으로 확고하게 좀 갖고 있어야 이런 거래 전략들을 잘 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도 최근에 잘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런 쪽이다. 등락률 보시면 뭐 오늘 뭐 네옴시티라든지 재건 테마 이런 쪽이 강했죠. 인디F 상한가, 뭐 히림 26% 상승, 코오롱 글로벌 이런 것도 25% 상승. 그래서 이런 관련주들이 또 강세를 보이는 흐름들. 그리고 이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쪽 보면서 이제 종목 업종별로 또 어떤 흐름인지를 보면요. 보시면 2차전지와 뭐 재건 테마, 네옴시티 관련주들 중심이네요. 그렇죠? 포스코 케미칼, LG엔솔 뭐 2차전지니까요.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물산, 뭐 현대 두산 인프라, 한미글로벌, 두산 퓨어셀, 현대건설기계, 현대 이런 건 뭐 네옴시티, 재건 뭐 이런 관련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코덱스 2차전지 산업 ETF 쪽으로도 수급이 들어오면서 2차전지의 뭐 날입니다. 미래나노텍 이런 것들 2차전지잖아요. 첨보, 나노신소재, 그렇죠? DENT, PNT, 성일아엔텍, 대보마그네틱 이런 것들 다 이제 2차전지고요. 히림, 포스코 엠텍, 성강밴드, 현대 에버다임 뭐 이런 것들은 그 재건, 네옴시티 이런 관련주죠. 그래서 그쪽으로 수급이 좋았고 또 시세 탄력도 최근에 지수랑 무관하게 이제 강세를 계속 이어가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장 이렇게 좀 마무리 지어보는데요. FMC 뭐 두려움으로 시작했지만 2차전지가 한국 시장을 살렸다. 그리고 마무리를 지어버렸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2차전지가 한국 증시를 좀 주도하는 흐름이 이어질 걸로 생각이 되고요. 다른 업종은 조금 더 이제 시장 매크로 환경 자체가 조금 개선되면 또 그쪽으로도 이제 수급이 같이 도는 흐름이 전개될 거고요. 반도체와 이제 바이오 쪽이 아마 이제 그 후속 쪽인 어떤 시세 흐름을 타는 또 업종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업종이 같이 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2차전지 중심으로 지금 움직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와 바이오가 그 다음 바톤을 이제 이어받아서 아마 시장을 좀 움직이게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오늘 의미 있었던 거, FMC도 꺾지 못한 이 한국 증시의 어떤 반등 흐름, 굉장히 고무적이었고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날씨가 점점 많이 쌀쌀해지네요. 감기 조심하시고, 목이 저도 조금 잠기는 것 같은데 컨디션은 뭐 시장처럼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저녁 시간 편안히 보내시고 신박산 또 다음 시간 필생의 전략을 가지고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